제가 이제 요즘에 소액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예, 소액으로 뭐 이것저것 뭐 에어비앤비도 해봐라, 뭐 그다음에 뭐 단기 임대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도 해봐라, 좀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늘 한번 좀 제가 그 중에서 하나가 경매에서도 지분 경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액으로 지분 경매 중에서도 저는 토지 쪽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뭐 아파트도 하고 빌라도 하고 토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토지 쪽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왜냐면은 이제 토지가 다들 이제 하는 말이 이게 매도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경매 검색 일단 경매로 봐볼까요? 경매에서 이제 탱크 옥션 기준으로 그냥 우리는 감정가를 그냥 한 1,000만 원으로만 할게요. 감정가. 자, 그리고 여기 탭에 지분 입찰 물건이 있죠. 여기에. 자, 그러면은 검색을 하면은 1,000만 원 아래로 지분 입찰 물건이 지금 한 400개가 나오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매로 보면요. 저는 경공매 다 보거든요. 감정 가격을 여기 똑같이 1,000만 원으로 하고 여기 탭에 지분 매각 하면 지금 400개. 자, 그러면 지금 800여 개의 지분 물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낙찰 받고 이제 협의하다가 이제 중간에 엎어진 물건이긴 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심지어 왜 단독으로 받았냐? 토지만 나왔죠. 자, 이 물건이 대지 물건이었는데요. 어, 이제 땅 위에 집만 있는 물건이었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 토지만 나오고 건물은 안 나온 물건이었어요. 이런 물건이 가끔 있거든요. 토지만 나오는 물건이. 그래서 보시면은 토지 면적이랑 건물 면적이랑 토지 면적 나와 있는데 건물 면적은 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다들 그 얘기를 해요. 토지만 나왔으면 이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경매 같은 거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좋냐, 혹시나 건물이 좋냐,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토지가 짱입니다. 예. 왜? 건물주가 있으면은 내가 토지 주고 건물주가 별도로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내 땅 위에 건물을 쓰고 있으면은 그거를 뭐 소위 말해서 지료 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을 네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1년에 몇 프로씩 돈을 내라. 약간 월세 개념으로. 그래서 지료 청구란 걸 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또 지료 청구를 했는데 미납이 되고 하면은 그것도 뭐 철거 소송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가 짱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건물주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강남 건물주라고 하는 게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어서 강남 건물주지, 그냥 그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건물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말이 다르죠. 네, 그래서 매가 산정을 할 때도 강남 건물 같은 경우에 땅의 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뭐 공장 같은 것도 그렇고 창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받은 물건을 왜 받냐? 어, 소액으로 토지 뭐 지분 경매 공매 하실 때는 무조건 등기부 등본부터 보셔야 됩니다. 예, 등기부 등본.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셔서 이게 관계가 가족인지 뭐 어떤 특정 뭐 지인들인지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인지,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제가 들어갔던 물건은 자 등기부등본은 뭐죠? 6분의 1씩 성이 같죠. 이름도 이제 돌림자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란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등기부등본에서 갑구를 보시면은 이제 소유권이 현황 이제 그 변동된 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상속 물건이었습니다. 네. 상속 물건이었고, 근데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장은 안 갔어요. 왜냐면은 너무 멀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보는 이 로드뷰라든가 사진상에서 보는 집 상세를 봤을 때 그래도 집이 어느 정도 좀 관리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시세 파악을 해서, 시세라는 거는 땅의 시세를 파악을 해서 입찰을 한 다음에 이 공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예, 공유자들한테 여기 옆에 이제 오른쪽에 주소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우편을 보내보면은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일반적으로 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쪽 사정을 들어보고 이제 그 가족분들께 이 집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자라고 하고 이제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낙찰을 받았고 시세가 그때 당시에 한 380 됐어요. 평당 한 40에서 한 45만 원 정도까지 안 됐고 그래서 한 360에서 한 380 정도 사이가 되더라고요, 시세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230 정도 들어가서 혼자 낙찰을 받고 이제 공유자랑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소액으로 토지 지분 경매를 보시면은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권리관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유자들과 뭐 대화 및 협상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만약에 많이 비싼 물건이었으면 제가 이제 뭐 당연히 임장을 가겠지만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드뷰라든가 사진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시세보다는 많이 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예, 임장을 가면 좋지만은 내가 너무 멀어서 못 가거나 같이 갈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일단은 시세보다는 싸게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시세는 조사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세보다 확실히 받은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유자들과 대화 및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전에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시세 파악이라든가 토지를 어떤 거를 봐야 하냐. 그래서 시세 파악은 이제 뭐 어플 같은 거에도 땅야라든가 뭐 부동산 디스코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들어가면은 주위 시세가 나오고 땅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그래서 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자연녹지, 뭐 생산녹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용도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아무 땅이나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들어가서요. 여기 이제 지적 편집도가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은 핑크색도 있고 뭐 하늘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무슨 뭐 약간 이 안에는 뭐 취락지구라고 돼 있고 여기는 또 공업적이라고 돼 있고 여러 가지 써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 하실 때는 이 핑크색 위주, 예, 그리고 자연 취락지구 정도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도로 변에 붙은 이 계획관리 정도만 보시면은 제가 볼 땐 크게 토지로 뭐 손해 볼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 투자하실 때도 아무래도 계획관리 토지가 좋은 게 계획관리 지역 토지가 좋은 게 이게 소위 말하는 건폐율이 40%거든요. 건폐율이라고 하면은 토지가 100평이면은 40평 정도를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관리 지역에서도 뭐 생산 관리라든가 보전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용도예요, 용도. 그럼 이게 건폐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땅을 쓰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100평의 땅을 샀는데 40평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랑 20평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랑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40평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좋아하겠죠. 왜냐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의 면적도 많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월세라든가 매도를 할 때도 좀 월세 수익률도 높고 그 매수를 하는 사람도 어, 건축물을 좀 많이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 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용도를 보실 때 계획관리 지역만 보세요. 예, 그리고 어, 지목이라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이거는 시간 잡아서 좀 토지 기초 강의를 간단하게 해보드리긴 하겠지만은 뭐 전답, 뭐 과수원, 뭐 목장용지, 대지, 뭐 이런 토지의 이제 지목이라고 해서 이 토지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전답은 일반적으로 농가 밭이라고 보면 되고 뭐 과수원도 이제 농사짓는 땅이라고 보면 되고 뭐 목장용지, 대지라고 이렇게 지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이라고 하죠. 농업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나 공배를 하실 때 소액으로 하다 보면 이런 전답 과수원이 태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답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이걸 이제 줄여서 농지증이라고 하는데 농지증 발급을 받고 경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농지증 발급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매 같은 경우에 낙찰 받으면은 농지증을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농지증이 까다로워져서 내가 입찰하기 전에 농지증을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농지증 발급을 못 받게 된다든가 시간이 너무 빡빡하면은 입찰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답 과수원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고, 그리고 로드뷰나 사진을 봤을 때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땅이어야겠죠. 봤는데 막 수풀이 우거져 있고 완전 휴경지면은 이거는 낙찰을 받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액으로 토지 경매 공매를 하실 때는 제가 볼 땐 지분 경매가 제일 무난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답 과수원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농지증 발급을 무조건 받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첫 번째로 소유자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인지 자매인지 가족 관계인지 그거는 등기부등본의 히스토리를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자가 너무 많은 거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공유자가 막 20명, 30명 되면은 협상하기도 힘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안 되면은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해서 내가 이제 잔금을 치면 공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권한으로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공유자가 20명, 30명이 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 공유자 간 협상을 해서 공유자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땅이라든가 하면은 이제 경매까지 가기는 이제 본인들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잔금 치고 공유물 분할 경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도중에 일반적으로 협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임시 가문이었는데 어, 가족이랑 얘기해 본다고 했다가 다시 한번 연락이 와서 원래는 이제 300만 원에 저한테 산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잔금을 너무 바빠가지고 잔금을 못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금을 치고 좀 협상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잔금 납부 기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공유자 분들께서 채권자한테 말을 해서 채권자의 뭐 일부 빚을 갚던가 해가지고 채권자 취하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실수죠. 예, 실수로 인해서 조금 아쉽게 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지금 지분경매 토지 쪽, 예, 토지 쪽이 지금 거의 한 800개 있거든요. 1000만 원 아래로. 그러면 저라면은 이런 소유자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경지가 아니고 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전답과수원 같은 경우에 농지증 발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조금 허들도 있긴 있거든요. 예, 농지증 발급이 좀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근데 농지증 발급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실제로 넣어보시면. 예, 그래서 이런 허들 한두 개 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내가 돈이 너무 없다. 그러면 소액으로 토지 경매 공매를 해서 지금 1000만 원 아래로 800개 넘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사 짓는 땅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소유자 관계가 명확한 걸 찾으셔가지고 뭐 한 2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뭐 한 250에서 한 300만 원에 매도를 하고, 또 조금 욕심 생기면은 그 전에 이제 내 본업을 하면서 저축이 있고 하면은 뭐 5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뭐 700만 원에 매도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차근차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이런 토지 얘기를 하면은 자꾸 팔린다 안 팔린다 하는데, 이런 가족 관계로 상속받은 토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묘 같은 거 있죠. 좀 관리 잘 된 묘. 이런 거는 가족들이 다 이제 매수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셔서 좀 처음엔 좀 힘드시더라도 소액으로 좀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800개나 있잖아요, 물건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많고 할 수 있는 지역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런 게 또 지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지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하는데 진짜 수도권이 답이 아니고 지방도 보면은 탱콕션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거 다 지금 지방이잖아요, 지금. 경기도랑 서울은 사실 비중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는 눈을 좀 키우셔가지고 낙찰이라도 일단은 소액으로 좀 받으셔서 이런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좀 많은 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다가 내 실력이 좀 쌓이고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은 금액을 좀 더 큰 걸 해서 조금 더 큰 걸 먹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걸 먹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좋은 수익화가 되는 모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파트도 하고 빌라도 하고 전 토지도 하고 다 하라고 해요. 다 장단점이 확실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이 있지만은 그만큼 낙찰받기가 힘들죠. 그러면 저라면은 조금 한두 번 좀 꼬아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더 도전해 볼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그 지분 경매나 뭐 공매라고 보는 거고 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이제 입찰 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공매로 온라인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낙찰 받고, 예,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온비드에다 물어보고, 그럼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보는 눈이 없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보는 눈이 없으면은 보는 눈을 키워야죠. 뭐 다른 토지 쪽 제가 볼 때 토지는 그냥 계획관리 토지만 낙찰 받아도 사실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대로 계획관리 토지를 먼저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공유자랑 협상도 해보고 협상이 안 되면은 공유물 분할 경매까지 가서 그런 단계도 해보고 이런 영상들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있으면은 더 많은 영상도 찍고 글도 남겨보겠지만은 뭐든지 좀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에 너무 많이 벌려고 하다가 제가 무너지는 경우를 사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지분 경매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고 소액도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 돈이 뭐 5천만 원, 1억, 2억, 3억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리고 더 좋은 물건들도 더 많을 거고. 그러니까 지분 경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내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라든가 빌라 완전한 물건을 하면은 또 낙찰가액도 따져봐야 되고 대출도 따져봐야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따져봐야 되고 단타하는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자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대출의 성격을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것도 괜찮은데 나는 죽어도 그런 대출 신경 쓰기도 싫고 내가 가진 현금 내에서 좀 시도를 하고 싶다. 그럼 저라면은 소액으로 이런 토지 지분 경매 공매 예, 아니 뭐 주택도 나오지만은 주택은 조금은 더 토지보단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하거든요. 예, 지분 경매도 아파트 좀 괜찮은 거는 낙찰이 그래도 싸게까지는 완전 싸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경매를 하셔가지고 너무 뭐 소액밖에 없다고 하기보다는 저라면은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벌 수 있게 내가 자신감을 심을 수 있게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액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제가 다음에 토지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은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물건 찾아보셔서 한번 가볍게 입찰도 해보시고 협상도 해보셔서 좀 실력을 쌓아보시고 지금은 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소액이신 분들 특히나 예, 소액으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나중에 그 다음 단계 갔을 때 내가 큰 실패를 할 확률이 드물어요. 네, 그래서 소액에 맞게 차근차근 하셔가지고 다들 원하는 수익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